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현 상황을 놓고 정리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단면으로 이제 영적인 비유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성이에요, 성. 성이고, 이게 성벽입니다. 근데 막 적군이 오고 있어요. 적군이 오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었던 파수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나가가지고 막 외쳐요. 막 외쳐가지고 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적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목사라고 봅시다. 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대형교회 목자들이 이 적을 온다는 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적과 적이 이 앞까지 왔어요. 이 앞까지 왔는데도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고 있자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외친 분이 누구냐 했냐면은, 물론 실수한 것은 많이 있어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 외치는 사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정말 그 좌익의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집어삼켜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소리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인원들이 나가가지고 여기 앞에서 그 같이 싸워가지고 막았으면은 어쨌을 것 같나요? 지금 이런 상태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 탄압으로 가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었을지라도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결국에는 이게 이 두 가지가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외쳤을 때 목사님들이 전체 다 나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안 된다, 막자, 그러니까 적을 막아야 한다 해가지고 집회를 같이 참여하고 그때 막았으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곧 4월 15일 총선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 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은 동성애, 그리고 이제 낙태도 들어갑니다. 여성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낙태가 들어가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거짓, 선동, 날조, 사회주의, 토지공. 여러분, 토지공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공산화에 가는 그 앞잡이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위선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민주당은 이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정의롭나? 그것도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위선이 더 심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편에 그 비리들은 덮고 남의 자신의 편에, 그러니까 여야 상관없이 수사를 잘하는 검찰에게 의해서 그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수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을 칭찬을 하더니 이제 그것을 그렇게 반대로 수사를 하니까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이제 정부에서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정말 개 돼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왜냐면은 짐승 이렇게 거짓의 영이 판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리 보고 같이 나가서 이제 막자 그래가지고 같이 싸웠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멀리를 내다볼 줄 모르고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악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많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배 같은 것도 2m 이상 떨어져서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완전히 사회 악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인간이 미련하다고 한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적그리스도의 정권은 언젠가는 오게 돼요.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경제가 무너져야 해요. 경제가 무너져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들이 터져야 해요. 이런 전쟁 그리고 전염병 경제의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세계 정부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세계 정부의 가장 가까운 쪽은 이제 민주당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프리메이슨 회원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고위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프리메이슨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진핑, 그리고 그런 공산당의 이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의적으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늦출 수가 있어요. 늦출 수가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요. 일부러 그냥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가 없는데 미련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사회에 혼란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은요, 정부는 계엄령을 내려요. 계엄령.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전염병이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가 지금 이제 주끼리 이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명령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통해 가지고 세계 정부가 출현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계 혼란을 막아보고자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현을 해가지고 칩을 받으라. 그래서 칩을 받는 자는 그러면은 이제 정부 국가 밑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칩을 안 받는 자는 이제 매매도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것이 세계의 혼란이거든요. 이 세계의 혼란을 야기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막고 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런 출현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니 많은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자체가 악의 문을 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숭배자이고, 그리고 인간이 악을 저지를 때 마귀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선적인 것들, 특별히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가끔씩 감이 좀 틀리길 바라기는 하는데, 저는 종로에서, 물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온 건 아니지만 그냥 직감이에요. 직감이 있는데, 종로에서 이낙연 분께서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통당이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총선이 4월 15일 날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나 둘씩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 최순실을 이제 특검을 했을 때 최순실 일가를 전부 다 특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재산이 320억이 나왔어요. 320억도 많은 수치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는 그래도 메달리스트였죠. 근데 이제 이거하고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태양광 마피아, 그리고 경제를 일부러 망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 차이나 게이트도 있죠. 차이나 게이트. 중국은 언론을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 공산당이기 때문인데, 그 차이나 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죠. 여론 조작, 부정선거. 이 리얼미터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에서도 개입을 했었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그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임 펀드 사태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4천 명이 돼요. 그리고 그 규모는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320억이 많습니까? 1조 6천억이 많습니까? 이거 다 나눠 먹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하는데 22조 퍼부었죠. 22조를 해가지고 4대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물론 잘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4대강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54조를 날려먹었죠. 54조를 날려먹고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최고였었죠. 17년 만에 실업률 최고. 결국은 이 54조도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면요. 여러분 조선 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정부일수록 그 국가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법에 강화하고 그리고 독점 그리고 횡포를 막는 것과 그리고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소방서, 경찰,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망친다는 게 경제 상식으로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한 부동산 그런 거 규제를 할 때도 국가가 이제 나설 때 좋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책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일부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집값도 뛰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다 보면은요, 다 민주당에서 뽑아놓은 장관들을 보면은요, 다 경력이 없어요. 경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운동권 세대라서 머리가 비었어요. 맨날 할 줄 아는 거는 데모밖에 없으니까 선동하고 거짓하고 날조 조작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표를 얻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고 적어도 정권을 잡았으면 그 자리에 유능한 사람들만 앉혀놔도 국가는 그냥 그대로 제대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고 차라리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정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냥 써도 지금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시장을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는 완전히 말아먹었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안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뢰밭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철조망 근처에 있는 사단들 군사단들 다 해체 작업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정말 심히 이 공산화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산화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요번에 이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제가 꿈을 꾼 게 있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아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는데 다 껌껌한 거예요. 근데 다 껌껌한데 그게 다 먹구름이었어요. 근데 막 번쩍번쩍 그러는 거예요. 천둥폭풍인데 그렇게 번개가 많이 치는 천둥폭풍은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생각이 꿈에서 드는 거예요. 근데 뭔 일 생기겠다 싶어서 빨랑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박인지 뭔지 돌덩인지 모르겠는데 집 위에 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이 포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 진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 18장 16절이에요. 역대하 18장 16절. 역대하 18장 16절.
미가야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주인이 없는 것이 없으니 각기 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목자 없는 양무리들이니까 각각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니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과 혼미의 영을 이렇게 그 영이 이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목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슬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이제 부흥을 일으키기보다는요, 심판을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개개인과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우박이 떨어지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려주실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점점점 이제 미혹의 역사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일부러 버려두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 라임 사태도 이제 1조 6천억 원이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윤 총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윤 총장. 이 경찰총장이 윤 총장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 분이 버닝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더불어당에서 보게 되면 이게 더불어 강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강간에 대해서 그리고 성폭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버닝썬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손석희, 이재명, 안희정 뭐 이런 사람들만 봐도 위선적인 것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봐도.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영이 이미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 있다는 거나 다름이 없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우편에, 그리고 염소는 좌편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파가 양이에요. 우파가 양이에요. 이게 참 정말 성경이 신명망측한 게 뭐냐면요. 좀 제대로 상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우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이 경제가 말아먹고 그 전에 이제 봤던 성태들만 봐도 그런 거, 물론 우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저도 이제 비판할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자 하면은 우파 같은 경우는 헤쳐먹는다. 왜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 자기 이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한 국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씩 챙겨 먹는 거는 어느 당이나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일단 두 번째로 제쳐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자면은 그래도 우파 같은 경우는요, 나라를 망해 먹지는 않아요. 근데 좌파는요,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이 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점하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잘하고 못한 점이 있죠. 보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미국을 들여오게 한 거는 정말 잘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유신 정권 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 체계에서 잘못된 점이지만, 저는 그래도 박정희 같은 경우는 착한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독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독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것이 이제 헌법에 위반을 하니까. 그렇지만 박정희 같은 경우는 경제를 살려놨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참 큽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국가의 대부분 이제 훌륭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우파가 만들어 놨습니다. 치안?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깡패들 1980년도 70년도 때 이때 다 머리 긴 사람, 그리고 몸에 문신한 사람,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가지고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렸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 말고도 데모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런데 보냈었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억울하게 간 사람도 있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도 있었지만, 그냥 순응하면서 살았던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정말 취업도 잘 됐던 시대고, 그리고 이제 국가한테 이제 별로 그런 것들을, 악감정 같은 거 안 드러내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깡패들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살기가 편했던 시대입니까? 문신하는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좀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치안이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 같은 것이 된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는 먼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미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말고,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략을 다르게 써야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 뭐냐면요,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이라고 치게 되면은요, 이 독도라고 치고 여기 제주도라고 칩시다. 물론 이제 너무나도 크게 그렸지만 일본도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국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계속 연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혐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한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과 일부, 그리고 늙은 사람들의 세력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위안부에 엮여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은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일 선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습니까? 중국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면은요, 중국은 6천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그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을 때 임진왜란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독도 문제, 그것도 정치인에 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인들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일 감정이 아니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이렇게 합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무척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이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더럽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어서 이 중국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6천년 동안 중국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이 망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공산당 시스템이 무너져야지 복음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이 북한까지 꽉 잡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변 정책, 물론 한 번 정도는 실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난의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쌀이 없었을 때고 곡식이 아예 없었을 때예요. 그냥 놔뒀으면 북한은 그 당시에 무너졌을 텐데, 그거를 이제 황장엽이라는 분께서 그 당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알리려고 했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을 감금시켜 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안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이 사람을 감금시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인권 변호사들은요, 민주당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민주당은 민노총하고, 그리고 귀족노조, 전교조, 그리고 인권위원회하고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피해자를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듭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인권위원회가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중적인 게 뭐냐면요. 피해자를 인권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이죠. 문재인 이 사람은 이제 페카 무슨 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페로 시작하는 호인데 어쨌든 조선족을 변호합니다. 조선족. 우리나라 사람 11명을 살해한 조선족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가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은요, 법이 강해야 하는 건데, 법을 강화시킬 때, 성폭행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성폭행 다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성폭행 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면은 그 성폭행 한 사람들의 법량을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그리고 담배를 파는 사람, 그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한 법이 뭐냐면은요, 이 편의점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편의점이 있으면은 점주가 담배를 팔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들이 와가지고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점주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애들 얼굴이 사갑고, 그리고 또 그 담배를 파는데 민증 다 보여달라고 하면 민증을 위조했으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점주 잘못이에요? 미성년자 잘못이에요? 아, 미성년자 잘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점주가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안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또 그런 것들 이게 악법이죠. 이게 악법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악법은 이제 성구매자도 있고, 그리고 성을 파는 자도 있잖아요. 아니, 몸 파는 창녀들도 잘못이고 그 성을 사는 사람들도 잘못이죠. 근데 창녀들은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악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녀들도 잘못을 한 거죠. 요번에 보니까 그것도 지금 보니까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이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는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목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가 지금 목자가 없는 양무리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 성을 구매하는 자도 잘못된 거고 성을 파는 사람들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기가 너무 이야기가 새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내가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었으면은요, 그 주변 국가들이 있거든요. 인도, 그리고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옆 나라들을 하고 이웃을 맺어가지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아주 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이렇게 압박시키는 외교를 하게 되면은요, 중국은 나눠질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외교의 압박을 펼치면서 미국하고 같이 지내야 하죠. 중국몽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외교 전략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교도 망해먹고 있고, 안보도 망해먹고 있고, 경제도 망해먹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저런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위원회가 하는 짓들을 보면은요, 동성애자의 인권을 합법화시킨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게 한다.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에 그 알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 거북이 알이라든지, 그리고 그 천연 독수리의 알이라든지, 뭐 그 우리나라 이제 참개구리 같은 거, 그런 거 죽어도 벌금형이에요. 그런데 낙태를 벌금을 안 물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법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항상 망했던 이유가, 아모리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심판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동성이었습니다.
근데 딱 나머지 같은 경우 위선 그런 건 다 따지지 말더라도 동성애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이 두 악법만 봐도 이건 교회의 적이고 이거는 악한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 분별력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 보면은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총선에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2번, 4번 여러분들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권력의 그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좀 우뚝 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는 그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국가적인 부흥은 심판 후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라고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부어질 때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은요. 애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애가 잘못을 하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애를 때려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애를 때릴 때 내 자녀니까 매를 들었을 때 아이를 때리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진노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한동안 우리나라는 암흑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암흑기이지만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을 중요시 여기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참 얘기하고 싶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위선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좀 정리를 안 된 상태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법안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원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이 서민을 위한다고 했던 대통령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도 서민을 위한다고 정책을 썼는데 결국에는 사시 폐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시를 폐지를 했더니 당연히 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평민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허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민을 인민답게 만드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핵 만드시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핵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부관 참시라도 해야 하는 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수시를 확대했었죠. 저는 정말 공정한 거라면은요, 여러분들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을 2번을 치르던 1번을 치르던 수능으로 100% 대학을 가는 것이 같은 성적으로 딱딱 잘라내는 게 더 공평하지 않습니까? 수시를 확대시키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수시 전형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이제 제대로 안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조민을 볼 수 있죠. 조국과 같은. 그런 문들을 열어놓은 게 여러분들 좌파입니다. 좌파는 스스로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척을 하지만 그 서민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인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세계 정부의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탁상 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잘하세요. 이 총선 때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에도 좀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